나는 누구였을까? 오늘 내 삶의 가장 깊은 고백을 하려 한다. 새벽 4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부엌. 끈 국물 위로 기름때가 둥둥 떠 있다. 누렇게 말라붙은 밥알이 그릇에 달라붙어 있다. 검은 곰팡이가 벽지를 타고 오르지만 더는 신경 쓸 힘조차 없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본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그녀의 인스타그램. 고급 레스토랑 음식, 명품백, 유럽의 석양. 끝없이 스크롤되는 사진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평범했고 집안도 어려웠던 그녀가 지금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변호사인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닌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진다. 화면 속 내 얼굴은 초췌하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식탁 위 구겨진 전기요금 고지서. 빨간색 연체 경고가 눈을 찌른다. 이번 달에도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느라 우리 집 본과금은 밀렸다. 나는 무너져 내려가는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녁 7시. 가족 식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쏟아지는 웃음소리.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본다. 회사 단톡방 알림음이 연달아 울린다. 아이들은 묵묵히 밥만 떠먹는다. 살같이 스치는 소리조차 거슬린다. 이게 권태기일까? 아니, 더 깊은 공허함이다. 함께 있어도 완전히 혼자인 기분.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기야, 내일 점심때 만나자. 보고 싶어.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는다. 나는 못 들은 척한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오후 5시. 학원 앞.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간 학원. 깔끔한 셔츠에 30대 초반 남자. 부드러운 미소. 어머님, 요즘 아이가 예민해 보여서 제가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든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가. 남편이 내게 하는 말이라곤. 밥했어? 학원비 입금했어? 엄마 생활이 보냈어? 뿐이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밤 11시. 아이들 방 앞. 결혼한 지 20년.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가진 것 없는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보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다.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나조차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 언제부터 내 이름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모텔 오후 2시.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을 사랑으로 어루만졌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어버렸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꿈 같았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다시 올까? 밤 10시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을 놓을 수 없었다.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는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균열. 남편 셔츠를 빨래하다가 긴 갈색 머리카락. 나는 짧은 검정 머리다. 목깃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까지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우리 둘 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20년 결혼 생활.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여러분, 아직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곧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아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이 얼굴은 창백했고 교사의 말은 차가웠다. 요즘 아이가 자주 싸움을 하고 수업에 집중도 못합니다.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문제, 남편과의 문제, 결국 아이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다 알아. 애들이 우리 집 얘기에 나 너무 창피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아이 앞에서 무너졌다. 거기에 덧붙여 또 다른 칼날. 맘카페에 우리 집 이야기가 올라왔다. 그 집, 아빠 바람, 엄마도 수상함, 애도 싸움질, 사진까지 곁들여진 모자이크된 우리 집 초인종 영상. 휴대폰 화면 속 댓글들이 돌덩이처럼 나를 내리쳤다. 그래서 애가 그렇지. 저런 집 애랑 우리 애랑 붙여놓지 마라. 나는 멍해진 채 화면을 껐다. 숨이 막혔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 응급실로 뛰어갔다. 의사는 말했다.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지갑을 뒤졌다. 텅 빈 카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당장 보증금이 필요해. 남편의 대답은 짧았다. 지금 바빠. 나는 창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분납과 보증 서류를 쓰며 사인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이걸로 먼저 처리하세요. 학원 선생님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급해요. 나는 울었다. 감사의 눈물인지 수치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시댁에서 벌어진 모욕의 순간이 기다립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시어머니의 생일날. 모든 가족이 모였다. 나는 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내가 뭘 잘났다고? 20년 동안 은혜도 모른 채.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주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 전에 아들부터 단속하세요. 저만 바람핀 게 아니거든요. 아들도 다른 여자 있습니다. 회사 동료 김지연 씨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폭발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거기서 하나 더. 채권 추심원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김호우 씨 연체금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몰랐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을 나 몰래 돌려막고 있었다는 것을. 현관 앞에서 서류가 펼쳐졌다. 빚, 이자, 연체료. 나는 머리가 하얗게 질렸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눈빛은 흐리고 걸음걸이는 휘청였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줘? 남편의 고함이 벽을 울렸다. 그리고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다시 때리면 신고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의자를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112를 눌렀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울며 소리쳤다. 아빠, 그만해! 경찰이 남편을 붙잡고 끌어냈다.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 그날 밤 내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말했다. 임시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거주지 분리.
아이들 앞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삶에 서명하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 좁은 상담실. 남편은 변호사와 앉아 있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켰다. 조정관이 물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양측 모두입니다. 하지만 폭력은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네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눈을 들었다.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기록이 있고 아이들이 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정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사이 삶은 계속됐다. 동네 카페 알바. 사장님이 말했다. 이번 달 시급 다음 달에 합쳐서 줄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근로계약서대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요즘 사람들 다 빡빡하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빡빡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이름으로 일합니다. 퇴근길,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나는 느꼈다. 내 삶의 핸들은 이제 내 손에 돌아왔다.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산이 기다렸다. 담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정 상황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치료나 상담을 고려해 보실래요? 나는 결심했다. 아이와 함께 상담센터 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꿈에 아빠가 자꾸 화내. 나는 아이의 손을 감쌌다. 이제 엄마가 지켜.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지만 가장 따뜻한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베란다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한때 나는 이 난간을 내려다보며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안다. 죽을 용기보다 살아갈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아이와 웃었다. 손님이 커피가 맛있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버텼다. 작은 문장들이 쌓일수록 나는 조금씩 내가 되었다. 어느 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은행에서 온 우편,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들이 내 통장 내역과 엇갈려 있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마주했다. 언제부터였어? 그는 눈을 피했다. 회사 안 좋아졌을 때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감당 못할까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감당은 내가 했어. 내가 숨길 때마다 내가 대신 무너졌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숨기는 삶을 끝내기로. 이혼 소장 제출. 법정에서는 묻고 나는 답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들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부모로서만 남겠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날 우리는 합의했다. 양육, 면접 교섭, 재산 분할, 그리고 각자의 길. 법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일했다.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를 붙잡고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POS, 재고, 위생, 고객 컴플레인, 응대. 어느새 나는 신입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장님이 말했다. 미영 씨, 점장 한번 맡아볼래요? 나는 웃었다. 해볼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요. 그즈음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병원비를 보태주던 그 조용한 눈빛.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그는 말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나는 물었다. 내 흉터까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흉터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잖아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에서 조건이 아닌 존중을 보았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했다.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알바해서 등록금 보탤게. 둘째가 웃었다.
나도 과외 가르쳐서 용돈 벌래.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가 벌어올게. 너희는 너희 꿈을 준비해.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서.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 두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앞줄에서 박수를 쳤다.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하세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응, 이번엔 진짜. 식이 끝나고 나는 하객들이 떠난 빈 홀을 천천히 걸었다. 해가 기울고 유리창에 노을이 번졌다. 그 붉은 빛이 내 손등을 덮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미영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여자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사랑은 소리치지 않고, 사랑은 숨기지 않고, 사랑은 함께 서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조차 내 인생의 일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나는 누구였을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김미영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